가슴에 소형 폭탄을 설치하고 살아가는 첩보원. 매일 정해진 시각 본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폭탄은 터집니다. 위험한 임무 속에서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살아남아야 합니다. 오늘은 커다란 스케일과 속도감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엔터테인먼트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요시다 슈이치의 장편 소설로 다카노 시리즈라고도 불리는 작품인데요. 2012년에 초판이 출간돼서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가 영화화가 되면서 원작 소설인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의 개정판과 작품의 프리퀄인 숲은 알고 있다, 그리고 시퀄인 워터게임이 동시 출간되었습니다. 출판사는 은행나무, 페이지 수는 515, 380, 436페이지입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다카노 가지코는 오키나와에 딸려있는 외딴 섬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모진 학대로 동생을 잃고 가까스로 구조가 되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을 거쳐서 친아버지에게 보내졌어요. 하지만 그 또한 마찬가지였죠. 얼마 후 어떠한 이유로 AN통신이라는 조직이 주인공의 삶에 개입하게 되었고요. 더 이상은 친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됐습니다. 주인공은 비밀리에 다른 시설로 옮겨졌고요. 보호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다카노 가지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AN통신의 비호 아래 성장했죠. 이 주인공을 키운 AN통신이라는 곳은요, 겉보기에는 조그만 통신회사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기밀 정보를 수집해서 비싸게 팔아치우는 산업 스파이 조직입니다. 이들은 주인공과 같이 고아가 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스파이로 성장시킵니다. 그렇게 18살이 되면 가슴에 소형 폭탄을 이식하고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35살까지 살아남는다면 자유로운 삶과 함께 그들이 원하는 한 가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무엇이 될 수도 있죠. 주인공에게는 야나기라는 절친이 있습니다. 그도 AN통신의 예비 스파이인데요. 곧 첫 번째 임무를 부여받아서 정식 스파이로 활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야나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면서 스파이로 사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일 거다, 이건데요. 그래서 그는 도망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첫 번째 임무를 부여받고는 진짜로 도망쳐버리는데요. 가는 김에 AN통신의 중요 자료를 가지고 가버렸죠. 와우! 곧이어서 주인공 다카노가 첫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기업에 잠입을 해서 정보를 빼오는 임무였는데요. 차근차근 임무를 수행하던 다카노는 사라진 절친 야나기의 쪽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나기는 기밀 유출로 조직의 배신자가 된 상태잖아요. 주인공 다카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를 돕고 함께 조직의 배신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버리고 자신을 키워준 조직에 충성할 것인가. 이도저도 아니면 이 상황이 나를 테스트하려고 만들어진 것인지. 과연 주인공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결말은 숲은 알고 있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야기는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흘러서 주인공 다카노는 성인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그는 이제 비정하고 냉혹한 산업 스파이로 성장해 있습니다. 지금은 태양광을 이용한 신에너지 개발의 주도권을 놓고 국가 간의 첩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첩보전에 주인공 다카노가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라이벌 데이비드 김과 미모의 여성 스파이 아야코도 그와 경쟁하고 있죠. 자, 이제 이야기는 숲은 알고 있다와는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신에너지와 관련해서 석유를 시작으로 풍력, 태양광 등 각종 자원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요, 우주산업까지 확대가 됩니다. 또한 여러 국가의 이권 다툼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이 베트남, 중국, 일본, 싱가포르, 미국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액션 블록버스터 형태의 첩보전을 보여주는데요. 이어지는 작품인 워터게임도 이 스케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의 조직 AN통신의 비밀을 밝혀나가기 시작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3편의 이야기는요, 마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긴박하게 진행이 됩니다. 특이점을 찾아보자면요, 이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라는 이 중심 작품은 주인공의 감정을 배제한 채 인물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공 다카노와 그의 주변 인물들, 또 강력한 라이벌인 데이비드 김 등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를 탄생시켰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퀄인 숲은 알고 있다, 여기에서 인물 중심의 서사를 통해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주인공이 어떻게 스파이가 되었는지, 또 주변 인물들은 어떤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인지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구성입니다. 구성 괜찮죠? 그리고 가독성이 장난 아닙니다. 보통 추리 스릴러 형태를 가진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지고 또 터지면서 궁금증을 최고조로 올려놓고서는 후반에 가서 반전 딱 주고 흩어진 떡밥들 이렇게 회수하는 형태를 가지는데요. 이 숲은 알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요, 결말까지 달려가는 과정에 이 사건의 누적보다는 임무수행이라는 유닛들을 배치를 해가지고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매점 짓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심줄거리는 엇나가지 않고 궁금증을 계속 가져가게 하죠. 반면에 태양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 진행 자체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배경이 다양하고 툭 치고 빠지듯이 사건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끝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가독성이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아울러서 3권의 작품이 각각 독립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간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주셔도 좋고, 작품의 이야기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요시다 슈이치는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작가인 만큼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은 작품도 많다고 합니다. 요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간 심리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일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만들어졌고요. 인물 관계 묘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메시지를 찾기보다는요, 우선은 읽으면서 즐기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충분한 오락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바탕 액션을 따라서 신나게 즐기고 나서 천천히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어요. 순수문학이나 고전을 읽을 때하고는 다른 접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리뷰였습니다. 이 작품들이요, 이번에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연 배우로 우리나라 배우가 캐스팅됐다고 합니다. 여자 스파이 아야코 역할의 한효주, 주인공의 매력적인 라이벌 데이비드 김 역할의 변요한. 빵빵하죠? 두 배우의 멋진 연기가 기대됩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